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 여론의 강, 진행을 맡은 김현태입니다. 오늘은 국정수행평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진행에 앞서 두 패널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국여론방송 기자 김관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항상 노력하는 김관식입니다. 역시나 한국여론방송 최예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선거만 2번 치렀는데요. 오늘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세월호 참사 및 그 선거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6.4 지방선거,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정수행평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패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죠. 김관식 기자, 이 국정수행평가, 김관식 기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지? 네,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전 제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와 박근혜 2기 내각에 있어서 살짝 실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내부 검증을 통해 언론의 검증 보도를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땐 언론의 검증 보도에서 국무총리 2명, 부총리 1명, 그리고 장관 1명까지 모두 다 낙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았을 때는 현재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이 생각하는 정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박근혜 내각이 어떤 식으로 인사를 뽑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런 게 계속되고 조금 삐끄덕된 상태에서 또 2기 내각이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차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지 기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혜진 기자는 또 국정수행평가를 내린다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저도 별다른 바 없는 생각인데요.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그리고 6.4 지방선거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과 비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나왔을지 대략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설문조사 말씀 잘 네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시민분들의 인터뷰와 더불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RDD라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RDD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보시겠습니다. 인 박원순,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정동연, 김부겸,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차기 대선에서는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는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기타 이 중에서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나서 다음은 대통령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정당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차기 대통령으로 다음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다음에 김무성, 김문수, 낙경필, 문재인, 기학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통합진보당, 4. 정의당, 기타 정당 중에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다음 문항은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아주 잘한다, 2. 잘한다, 3. 그저 그렇다, 4. 잘못한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여론방송 면접원 정영란인데요. 네. 네, 7월 30일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네. 잠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거주 지역이 어느 곳이신가요? 서울, 저 부산, 지금 대구 네?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저요, 여기요? 네, 여기 경기도인데요. 용인인데요. 경기도이시고. 네네. 네, 얼른 여쭙겠습니다. 올해 연령대는 만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저 만으로는 39인데요. 네, 여자분이
이번에 7월 30일 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잘했다, 잘했다, 그저 그렇다, 잘못했다, 아주 잘못했다에서는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저 그렇다. 예, 그러시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여론방송 면접원 신동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번 7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바쁘시라도 잠깐 시간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 기하의 거주 지역은 다음 중 어느 곳이신가요? 서울, 부산,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죠? 서울이요. 서울이시고요. 예, 기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42이요. 42세시고요. 이번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아주 잘했다, 2번 잘했다, 3번 그저 그렇다, 4번 잘못했다, 5번 아주 잘못했다. 그냥 그저 그렇다요. 그저 그렇다. 네, 이 RDD에 대한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정 수행평가 관련해서 시민분들 그리고 RDD 방식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국정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국정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이 시민분들은 어떠한 답변을 내주셨는지 먼저 VCR 영상 함께 보시죠. 저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요?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안보 역시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민주당은 막 친북 이런 세력이 있던 것 같다고. 그러면은 친노 세력과 안보 문제에서 좀 거리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혹시 그런 부분은 어디서 다 정보를 얻으셨어요? 그냥 부모님 이런. 네. 부모님도 새누리당이시죠? 네. 현재 어느 정당 지지하시는지.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 없으세요? 예. 관심 없는 이유 있을까요?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좀 서로 막 맨날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현재 지지하는 당이 있으신지. 지지하는 당은 없어요. 없으세요? 예, 그 한나라당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럼 야당 쪽을. 야당도 뭐 썩 좋아하진 않는데 네. 한나라당 뭐 좀 나을 뿐인지 뭐 지지하는 당이라면 오히려 뭐죠? 이정이 있는 당 그쪽이 소신껏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당들은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소신이 없다 해야 되나 정치 철학이 없는 자기만 이제 잘 살면 된다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이제 대한민국의 1%가 아닌 이제 뭐 95%, 99%를 대변하는 당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정의롭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나요? 지지하는 정당이요? 저는 딱히 지지하는 정당이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사실 그냥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수 쪽이나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든지 이제 반대쪽이 민주당에서 이제 올라온 당이잖아요. 두 당 다 자기들의 확고한 이런 정책적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좀 서로 당의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과한 행동을 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정책적 목표라는 게 사실 좀 나뉘잖아요. 새누리당은 약간 그 어떻게 말하면은 되게 아무튼 예. 저는 사실
양쪽 다 자기들 목표를 가지고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잘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 다 뭐 딱히 지지하는 쪽은 없고 서로 잘 이제 협력하고 잘 이제 대의를 생각해서 잘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지지하는 당이 있으신지? 지금 지지하는 거요? 네. 저는 민주당 쪽이요. 아, 민주당?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여당보다는 야당이 왠지 저하고 더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받아갖고 네, 그쪽을 더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당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쪽이 제가 성향이 보수 성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당이 새누리당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현재 지지하는 당이 있으세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 새정치민주.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냥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거나 신뢰가 깨졌다. 딱히 뭔가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신뢰감이 좀 깨져 있다는, 그리고 좀 세월호 사태도 잘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국민들 얘기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서. 현재 지지하는 당이 있는지? 지지하는 당이요? 네. 아니요. 없으세요? 네. 없는 이유 있을까요? 제가 약간 정치에 관심은 없어가지고. 네. 관심을 안 두시는구나. 네. 뭐 언론조차도 뭐 한쪽에 치우쳐서 보도하거나 아니면 뭐 정확한, 그러니까 급급하게 내놓기 바쁘지 이렇게 검증을 확실하게 검증된 내용을 안 내놓다 보니까 약간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 요번에 뭐 세월호 사건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지하는 정당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그냥 없는 이유가 정치에 관심 없어서 없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뽑을 때 그 사람 직접 뭐 내놓은 정책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나 하도 말로만 많이 해서요. 그거 직접 보고 그냥 실현 가능성 하는 후보가 그냥 길지 않고 그냥 또 정책 몇 개만 내서 가능하겠다 싶으면 그 사람 찍는데 대부분 잘 안 되더라고요. 공약을 보고 뽑으시는 당이 아닌. 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특별하게 이렇게 제가 누구 앞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은 잘 없어요. 그런 이유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정치권에 대한 뭐 불신, 이렇게 흔히들 다들 막 정치권 썩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저도 뭐 그 사람들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뭐 저도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가면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특별히 무슨 어떤 뜻이 있어서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관심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열렬하게 관심을 가져도 뭐 우선 저에게 큰 와닿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중립을 유지하는 뭐 그런 쪽으로 된 것 같아요. 어느 쪽의 정당이 더 지지하시는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많잖아요. 새정치 쪽이요. 새정치. 새정치 쪽을 더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새누리보다는 나은 것 같아. 새누리보단 낫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막 여태껏 해오신 거 보면 공약도 다 안 지키시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시는지? 저는 딱히 지지한 정당이 없어요. 딱히 없으세요? 그 이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진 않는다. 지지하는 정당이 어딘지? 네. 약간 이게 좀 약간 그런 거를 방송 혹시 뭐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야당을 많이 지지하고. 야당을? 그러면 이제 새정치. 일단 그냥 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기보다 일단 여당에 대한 불신이 큰 게 좀 있죠. 그 이유 있을까요? 좀 뭐 실망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축적이 됐죠.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는지? 저는 정치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아, 정치 쪽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 정치 쪽에 관심 안 두는 이유 있을까요? 뭐 신문 기사나 뉴스 기사 많이 보는데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정보가 좀 너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서 정치에 대해 크게 관심을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한번 봤었는데 여기저기 다른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지지하는 네. 정당이 어딘지? 지금은 그러니까 정당은 딱히 없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외국에 간 지 조금 돼가지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은 제 마음속으로는 저는 항상 그 여당 쪽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야당 쪽으로 이렇게 더 치우치지 않고 특별히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여당의 견제 때문에 야당을 조금 더 지지하는 편이에요. 야당을? 야당을 좀 더 지지하는 이유 있을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라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도 많았고 그게 뭐 여당 때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 제가 뭐 정치에 그렇게 뭐 잘 아는 건 아니고 또 사람들이 또 야당은 그러면 뭘 잘했냐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쪽이 제가 뭐 이쪽이 잘했다 저쪽이 잘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편에서 그냥 조금 더 야당 쪽에서 조금 견제를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중이에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시는지? 저는 아직 정치적인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견해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때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자체를 본다? 네, 정당을 본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눠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두 개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뽑고 싶어서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공약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이 뭐 어느 당 소속이든지 간에 그냥 사람 자체를 보고 그렇게 뽑아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딘지? 저는 사실 좀 정치판 많이 보면서 싫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둘 다 하는 짓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야당, 여당 별로 둘 다 안 좋아합니다. 둘 다 안 좋아한다? 그 이유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냥 좀 지저분한 그냥 언론에서 그런 것만 보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만 보다 보니까 그냥 보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자친구분은 지지하는 정당? 저는 좀 무식한 의대생이라 그쪽에 잘 몰라서 딱히 지지하는 정당도 없고 아직 투표도 안 해봐서 관심을 안 두시는구나. 네, 그죠? 딱 접하기도 어렵고.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저 정당이요? 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이거 통합진보당.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새정치민주. 새정치?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네. 어디서? 그냥 그러니까 교육은 받는 건 아닌데 저희 집안이 아버지가 약간 노무현 전 대통령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머리 좀 커지고 하면서 생각 드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냥 어릴 때 이제 듣고 배우고 그런 거였으니까. 있나요? 제가 정치 쪽에 관심은 없지만 네. 지지를 한다면 새누리당.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 있을까요? 그 새 정치 민주당이라고 하나? 민주당의 그 정책들을 보면 그냥 무조건 퍼주기식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퍼주기식 하면은 그냥 사람들 지지만 얻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새누리당 정책 같은 게 저한테는 마음에 들어요. 네,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는지에 대한 시민분들의 인터뷰 영상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관식 기자가 전체적으로 또 어떠한 답변이 나왔는지 짧게 살펴주시죠.
네, 다양한 의견 내주셨는데요.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한 분께서는 새누리당을 답변해 주셨네요. 그 이유로는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이유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살짝 친북 느낌이 난다라는 의견 내주셨고요. 관심 없다라고 내주신 분들께서는 다들 거짓말쟁이 같다 혹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께서는 새로운 개혁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한다라는 기대의 의견 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아무래도 새누리당보다 나은 것 같고 여지껏 하는 걸 보면 공약도 안 지키는 새누리당보단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정치판에서 많이 보면서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요. 언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시는 분께서 또 이런 의견 내주셨네요.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교육을 받았고 커가면서 듣고 배운 게 그래서 그런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처음엔 여당을 지지했었는데 이제 바뀌면서 야당을 좀 더 지지하는 식으로 변한 분도 계십니다. 그 이유로는 최근에 안 좋은 일도 많았고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정당 때문은 아니지만 수습하는 과정을 보게 되니 지지하는 정당이 변하게 되었다. 또 다른 분께서는 정치적인 견해가 없어서 그때그때 사람 자체를 본다라며 사람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두 개 중에 하나다라고 딱히 지정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다소 유동적인 사고를 보여주셨고요. 네, 또 대부분 관심 없다라고 하신 분이 이번에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보면 복잡하고 서로 맨날 싸워서 관심 가지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보수나 친보 둘 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은 하지만 가끔은 너무 과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 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관심을 가져도 특별히 와닿는 것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다른 분께서는 모든 게 실망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관심이 없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분께서는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항상 싸우는 모습만 보여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혹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 하나씩 의견 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들을 보면 무조건 퍼주기식인 것 같고 새누리당 정책이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의견이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살짝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과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근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하시는 분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나와 성향이 보수와 진보 중 진보 성향이어서 진보 성향이어서라는 의견과 여당이 집권 중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서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예상을 한 대로 일부 시민분들은 이제 관심이 없다, 맨날 만날 싸우는 정치판에 염증이 난다라는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RDB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수치는 또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진 기자가 그 전체 성별 연령별로 차트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전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51.2%,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35.3%,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8%, 정의당이 2.4%,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분들은 0.6%였고요. 모르겠다가 8.8%였습니다. 성별입니다. 먼저 남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56.4%, 새정치민주연합이 29.8%, 통합진보당이 2.1%, 정의당이 1.1%, 그리고 없다가 1.1%, 모르겠다가 9.6%였습니다. 다음은 여자입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44.7%, 새정치민주연합이 42.1%,
통합진보당이 1.3%, 정의당이 3.9%, 그리고 모르겠다가 7.9%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령입니다. 먼저 20대를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44.4%, 새정치민주연합이 36.7%, 통합진보당이 1.1%, 정의당이 2.2%, 없다가 1.1%, 모르겠다가 14.4%였습니다. 그리고 30대는 새누리당이 58.8%, 새정치민주연합이 33.8%, 통합진보당이 2.5%, 정의당도 2.5%였고요. 없다는 없었고 모르겠다가 2.5%였습니다. 네, 분석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희가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네. 먼저 성별로 차트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56.4%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29.8%가 나왔고 즉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지지율을 44.7%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42.1%로 여성분들에 비해서 이 남성분들이 이 당 선호도에 대해서 조금 더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두 기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분석을 해주신 우리 최예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먼저 여자보다 남자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남자가 좀 여자보다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연령별로 따졌을 때 20대보다는 30대가 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20대보다는 30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더 20대보다는 30대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모님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관식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남자와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이 월등하게 새누리당의 지지 비율이 높은 건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그 북한에 대한 인식 혹은 대적관에 대해서 확실히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비중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서 북한에게 더 강경책이 많고 조금 더 지금 있는 것처럼 무조건 퍼주기식보다는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선 잘못됐다 하며 지원에 대해서도 훨씬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아무래도 북한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도 새누리당을 조금 더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게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색다른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들의 경우 20대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사실 저는 그 20대가 그렇죠. 이 차트상 20대와 30대를 비교했을 때도 지금 30대가 조금 더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30대가 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전체 성별 연령까지 분석을 해봤고 이 거주지별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번에는 김관식 기자가 또 분석해 주시죠. 네, 거주지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울입니다. 서울 지역의 지지정당은 첫 번째가 새누리당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35.7%, 통합진보당 3.6%, 잘 모르겠다는 10.7%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 경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선 서울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48.9%, 그 뒤를 이어 새누리당이 34%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정의당 4.3%, 통합진보당 2.1%의 비중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의 비중은 10.6%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선 새누리당이 75%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 정당으로 나왔고요. 그 뒤를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25%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 전북, 전남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40.9%, 그 뒤를 이어 새누리당이 31.8%, 없다라는 의견 4.5%, 모르겠다라는 의견 22.7%였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할 만큼 새누리당 73.1%로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15.4%로 거의 4배 이상의 지지율의 차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누리당이 6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30.4%로 2배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요. 뒤를 이어 통합진보당 4.3%, 정의당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거주지 분석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상에서 혹시 이 거주지 분석 차트표에 따라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 먼저 김관식 기자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차트를 봤을 때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예로부터 야당의 텃밭이라고 불렸던 호남 지역인데요. 호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40.9%, 물론 가장 첫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새누리당이 31.8%로 다른 대구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 비해서 10%도 차이가 안 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근거 혹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에 대해서 실망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 등을 돌린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 공천 과정에서도 전략공천으로 인해 안철수 의원의 정치 시작을 함께했던 금태섭 대변인을 떠나보낸 일이 있었고, 또 전략공천이라고 하면서 기동민 후보자를 넣었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사퇴를 하고 정의당의 노회찬 단일 후보로 단일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번복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이 새누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730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최혜진 기자는 또 어떻게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는지? 네, 저는 여기 보시면 대전, 충북, 충남, 세종이 새누리당 지지하는 경우가 대구, 경북보다 높다는 점이 굉장히 의례적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볼 때만 해도 이제 충청권의 민심을 잡아야지 이게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걸 봤었는데 이 결과가 정당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대구, 부산보다 높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역시나 올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새정치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하셨던 부분이 이러한 차트 숫자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질문,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민분들께 인터뷰 요청했는데요. 어떠한 답변을 해주셨는지 먼저 VCR 영상 함께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어떤 국가 경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 이런 거는 아예 잘 몰라요. 한국
아예 그 정치 쪽 관해서 아예 전혀 모르시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네. 현재 국정 운영 능력, 네. 국정 수행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한다 못한다, 잘 못한다, 매우 잘한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왔던 것처럼. 보통 그 말씀은 역대 대통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유 여쭤봤습니다. 그냥 이번에 좀 뭐 많은 좀 사건이 있긴 한데 그거는 꼭 그 대통령이 원해서 생긴 사건도 아니고 이제 좀 많이 안 좋았다고나 해야 될까? 운 같은 게. 운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해가지고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그거는 좀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사실 어떤 한 나라의 네. 수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봤을 때는 책임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세월호 사건도 인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끝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가장 맨 상층부에서 어떤 책임을 받아야 되는 책임에 대한 어떤 추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기도 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운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운이라고 사건 일어난 거는 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그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좀 뭐 많이 여러 가지 기부금도 많이 모이고 했는데 근데 그 쓰인 내역들이 참 이상한 데 쓰인 게 많더라고요. 무슨 안산에 무슨 배드민턴장이 생겼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를 잘못 쓰고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그런 데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네. 어떤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걷어낸 그런 현금을 네. 잘 운영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지자면 뭐 지금 장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피아, 해피아, 그쵸. 군피아 그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 소속에 있는 그 피아 기관이잖아요.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막 자세하게까지는 겉에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기 때문에 자세히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뭐 총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도 보면은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여론이 분명히 강하게 그렇게 좀 뭐 반발하는 것도 있고 얘기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것도 봐도 좀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좀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자기 주관대로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 흔히 언론에서는 불통정치, 불통정치. 그렇죠. 불통정치죠. 네. 그 말씀 중에 댓글이라고 하셨는데 네. 댓글에서는 내용은 보통 어떤 부분입니까? 박근혜 그냥 뭐 보통 그런 거죠. 불통정치라는 그런 걸 이제 다르게 뭐 비유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 국민들이랑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반발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이 항상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박근혜 네.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주관대로 진행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긴 한데 그거는 옛날서부터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4대 강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처럼 그냥 보통 그냥 비슷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특이점 없는 별로. 좀 슬픈 얘기지만 이 전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별반 다를 게 없이 네. 프레임만 어떤 그 정치 방향성만 좀 다르다 뿐이지 결론적으로 결과물은 똑같다. 예,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국정 수행,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한다, 아주 잘한다, 그저 그렇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네.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 부모님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막 너무 그 중상층 막 그런 중상층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거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세금 많이 부모님이 중상층에 세금을 많이 걷는다. 예전보다 많이 걷는다. 예전보다 많이 걷고. 그러면은 국정 운영을 그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잘하는 건가요?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닿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네,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렇다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지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그저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 수행 평가 어느 정도 점수 줄까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5점. 5점? 네. 5점 이유 있을까요? 이번에 2014년 들어서 사건이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말 바꾸기도 하고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는데도 대외적으로는 외교를 잘 많이 쌓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밖에 나가서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집안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참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나 그런 거 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반반 이렇게 해서 5점 준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정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0.2점? 0.2점? 네. 0.2점 이유가 뭘까요? 0.2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뇌당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지하는 정도 그 사람도 이제 제가 뭐 그것과 0.2 정도 없다면 그 사람이 믿는 가치도 없다고 이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그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정도만 인정해야지 제 스스로가 이제 인정하는 부분은 없다. 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은가요? 5점. 5점. 5점 이유는 뭘까요? 정치를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안 좋은 것도 인터넷 기사에 뜨잖아요. 뜨는 거 보면 좀 너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래요? 저는 한 7, 8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7점에서 8점?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뭐 역대 대통령 분들에 비해서 뭐 결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절대 생각 안 하고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는 잘 결단력 있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래요? 한 6점이요. 6점? 네. 그 이유 있을까요? 근데 항상 똑같지만 더 변화된 모습이나 더 좋아진 모습 왠지 처음에 뽑을 때는 기대하고 뽑지만 그 이후에 기대치가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국정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래요? 저는 6점으로 주고 싶어요. 6점? 네. 6점 이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처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좀
직위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약간 부족했던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까요? 6점? 6점. 네. 6점 이유가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있긴 한데 뭐 아쉬운 점이 없는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줄 수도 없긴 한데 그래서 많이 노력하는 점도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6점 좀 높은 점수 주고 싶지만 그래도 뭐 제 맘에 들게 나지도 않고 너무 국민의 의견을 그렇게 반영하는 것 같진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까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6점? 7점? 6, 7점? 네. 6, 7점.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딱히 이유는 없어요. 제가 내용은 잘 몰라서 평가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래요? 한 6이요? 6점? 네. 6점 이유 있을까요? 그냥 돌아가는 거 보고 네. 밑에도 좀 잘 안 받쳐주고 하는 것 같았고 네. 그걸 또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6점 드리고 싶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예정입니까? 제가 이제 뭐 그분을 평가하는 위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그냥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한 10점 만점이라면 7점? 7점? 네. 7점의 이유가 있을까요? 뭐 우선은 제가 뭐 그분의 어떤 국정 능력이나 이런 걸 제가 뭐 그분이 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떤 이때까지 그분이 해왔던 뭐 이렇게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행동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항상 이렇게 뭐 약속을 좀 지키려고 하는 뭐 좀 신뢰를 되게 중요시하는 뭐 그런 마인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 약속했는 걸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에서는 하는데 너무 또 그런 거에 얽매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된 것도 너무 많고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만점을 줄 만큼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래도 뭐 너무 짜게 막 반토막도 아닌 것 같고 한 7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다? 네.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 있을까요? 그냥 내 것인 거 보면은 지키신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시나요? 그렇게 제가 이 정도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으로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겠다 있나요? 4점? 4점? 네. 4점의 점수를 얻은 이유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많은 걸 제가 관심 갖고 보진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했던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4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까요? 한 2점, 3점 정도. 2점에서 3점? 2점에서 3점 이유 있을까요? 뭐 특별히 이유를 뭐 꼽지 않아도 대부분 국민들이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저 또한 좀 많이 좀 실망되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최근 뭐 특히 그 언론 통제 같은 것들 저는 좀 그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눈에 띄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일단 불신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정 수행 능력도 수행 능력이지만 왠지 좀 국민의 눈이랑 뭐 귀를 좀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까요? 2.5? 2.5? 2.5 상당히 야박한 점수네요. 그죠? 그 야박한 점수를 준 이유 있을까요? 일단 뭐 나머지 2.5는 기본적인 수행 능력은 다른 대통령들이랑 비교를 하자면 어차피 똑같고요. 굴러가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좀 눈 가리고 아웅인 방식이 많은 것 같아서 국민들이 알 거 뻔한데도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세요? 10점 만점으로 치면 저는 한 7.5 정도. 7.5? 네. 그렇게 준 이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딱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이게 그 바퀴가 100% 이가 맞아서 잘 돌아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점수를 줘야 된다면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겠지만 지금 정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7.5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점수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까요? 10점 만점에. 저는 한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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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점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제 되게 말하자면 긴데 이제 아직까지 그러니까 5점보다 높은 이유는 아직까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6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지켜보고 싶어요, 그냥. 지켜보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찾아보고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 얄팍한 지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래요? 전 한 6점 주겠습니다. 6점? 6점 이유 있을까요? 뭐 솔직히 아쉬운 점도 많고 뭐 이것저것 올해 사건이 많았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정말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다 그걸 또 대통령 탓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 6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저도 한 비슷하게 6, 7점 정도. 6, 7점? 네, 알겠습니다. 이유 있나요? 그냥 저도 딱히 막 사람들 다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다 대통령 탓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나라가 엄청 잘 굴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갈까요? 6점 주고 싶습니다. 6점? 6점의 이유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생각보다 뭐 박근혜 대통령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처음에 되게 부정적인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막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 1년 넘죠? 1년 넘었죠. 좀 뉴스 같은 거 좀 보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시는 거 그래도 선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막 그런 제가 처음부터 좋아했던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6점 드리고 싶었어요.